자, 이미 예고가 됐었던 네. 맨체스터 시티 항소 CAS에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무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FFP 룰을 위반한 게 이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CAS 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1년으로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가 그러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 네.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완전 최근 뉴스는 무죄일 것이다. 네. 그다음에 펩도 이거 영향 없는 거, 이 팀의 어떤 반응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바로 또 오늘 몇 시간 전 뉴스를 보면 완전히 무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네. 뉘앙스의 기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판결문을 좀 보면 이 맨시티가 그 펀딩 자본을 스폰서 수익으로 위조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이제 쟁점이었죠. 그렇죠. 이거 군직 회계를 군식 했다는 회계잖아. 게. 네. 근데 어쨌든 저 혐의에 대해서는 이 CAS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단 벌금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유로죠. 1,000만 유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유에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게, 그러니까 유에파가 뭔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내라, 뭐 너네 이거 위반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FFP 룰에 대해서는 지금 네. 연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클리어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뭐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판결이 나왔으니까.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경감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이렇게 나올 거는 상상 안 했어. 저는 딱 1년. 나도 1년 1년이었으면 1년으로 주는 거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비판? 그러나 어쨌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이제 어느 정도 위력이 있다. 그렇죠. 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랑 다르게 달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유에파가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FFP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수년간 클럽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원칙을 고수를 했음에도 뭐 어찌됐건 이 판결에 대해서 유에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 성명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유에파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어쨌든 판결이 나온 마당에 더 왈가왈부하는 것도 본인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CAS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CAS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랑 이제 붙자는 얘기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맨시티 역시도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맨시티 구단은 CAS의 패널들의 이런 성실함, 그리고 어쨌든 패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행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럼요. 사실. 당연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맨체스터 시티 그 펩 가르디올라의 테크니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마누엘 에스티아르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스페인 수구 국가대표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세계 그 최우수 축구 수구 선수로도 선정이 된 사람인데 지금은 맨시티에서 어쨌든 스태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딱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지워졌어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은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훨씬 나. 네, 이걸 굳이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저 지금 펩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네. 저 하얀 이를 드러내고 계신 저분입니다. 뭐 어쨌든 뭐 많은 그러니까 언어는 없지만 이걸 올렸을 때, 그리고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주위의 반응을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판결이 옳고 그르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판결은 나왔고, 근데 네. 그거와 관련된 반응을 본인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절대 없죠. 근데 이걸 올렸다는 건 이거는 이제 약간 이거는 굳이 안 올려도 되는 거니까. 네. 예스 하면서 또. 자, 그러면 기자들 반응 한번 봐야죠. 미치겠다. 와, 예. 사이먼 스톤. 일단 BBC의 사이먼 스톤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승리를 했죠. 리그도 들었고, 이제 뭐 다양한 컵들도 그렇죠. 들었는데 이번 판결이 가장 큰 승리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1,000만 파운드의 벌금 자체, 1,000만 유로죠. 이제 1,000만 유로의 벌금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이먼 스톤의 의견에 정말 동일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판결이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보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축구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인테르랑 로마는 뭐가 되는 건지
예. 로마 얘기가 지금 좀 많죠. 예, 사실. 그리고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유로 큰 돈이죠. 천문학적인 단위입니다. 네. 근데 돈 아니에요. 맨시티 입장에서 돈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야.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딱 판결 나왔을 때 1,000만 유로 야씨 2회 쓸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카베쇼 레컬. 예, 예. 스카이 스포츠 예.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 FFP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맨시티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쟁점은 그래서 FFP 이 룰을 위반을 했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맨시티가 혐의를 가지고 있냐가 이제 중점이었는데 결국에는 UEFA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되게 허점이 많은 룰이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부터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더 초래할 수 있다. 심화시키는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룰은 룰이고 네.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서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다 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다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만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 지금 판결은 맨체스터 시티가 이거를 어기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할 말이 없고. 예. 자, 샘리. 와우. 네, 샘리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또 전문적인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며칠 안으로 좀 더 이 판결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영상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설명이 나올 건데 그때까지의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맨시티가 이전에 진술한 걸로 봤을 때 본인들이 UEFA를 약간 무시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맨시티는 사실 이게 UEFA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이 사실을 본인들도 알고 인지하고 있었을 있었다는 것이다. 얘기죠. 자, 그리고 제임스 더커. 예, 제임스 더커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의 기념비적인 승리다.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아까 사이먼스톤도 그렇고 지금 더커도 그렇고 리그 우승보다 더 강력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왜냐면 이 징계에 따라 만약에 2년 밴을 받아서 칩시다. 네. 그러면 당장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는데 그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이 2년이나 2시즌이나 이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최정상에 있다고 평가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 다음에 자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PL 모든 축구의 판도가 2년 동안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그게 그냥 없어지게 된 거 아니야. 솔직히 그 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려는 선수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프로는 돈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따졌을 때는 진짜 이거는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얘기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유의미하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이 룰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팬들이라는 거 한번 봐야겠죠. 일단 리버풀 팬 같은 경우는 다 RIP, 네, 레슨 피스죠 이거. 네. 죽었다. 그리고 맨유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첼시 팬 역시도, 그러니까 일단 반응은 다 부정적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를 받아서 한 칸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내려올 가능성은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옛날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맨유가 지금 5위인데 향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딸 수 있을 만한 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루트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유럽 대항전 밴 여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가능성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정말 3, 4위. 그러니까 뭐 1, 2위는 이제 끝났다고 치고 3, 4위 싸움인데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는 레스터가 존나 급해졌죠, 사실. 레스터가 어제 또 본머스한테 지면서 네. 그리고 첼시도 졌는데 맨유가 지금 그 뭐랄까요? 한 경기를 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보고 이기면 3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첼시가 5위로 5위가 되는 떨어져요. 거예요. 그럼 레스터 첼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 감독들이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를 받을 걸 감안하고 경기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전에도. 네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경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뭐 네. 지금 사실 뭐 저희가 맨유는 이제 여기서 이기면 61점이기 때문에 뭐 3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유 입장에서도 이거는 부담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왜냐면 잔여 경기가 있고 레스터 물론 하락세지만 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또 유력한 대항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3, 4, 5위에 위치한 이 세 클럽이 되게 생각하는 게 좀 많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의 유럽 대항전에 대한 징계는 취소됐지만 프리미어리그 측의 조사는 아직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UEFA 프리미어리그가 다르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벌금은 또 어떻게 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벌금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조금 더 뭐 2배를 때린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 측에서 야 우리는 CAS 잘 모르겠고 그냥 니네 이거 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힘들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누가 봐도 보강할 포인트가 눈에 보이고, 첼시와 맨유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챔피언 타이틀을 리버풀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빼앗겼습니다. 네. 그리고 펩은 프리미어리그에 온 지 지금 4시즌째죠. 네. 4시즌째에서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기록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징계 여부. 근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 이제 조금 뭐 물론 지금까지도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했지만 이제 맨시티는 따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1년 징계가 나오면 이들이 1년 이후에 어떤 행보도 몸을 사릴 것이다. 왜냐 한번 징계를 맞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무자비하게 돈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금 뉴캐슬 인수권도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뉴캐슬로 들어오는 이 구단주 역시도 만수르급의 이런 부자란 그 말이에요. 이상이라고 뭐 얘기가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예, 우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뉴캐슬이 이렇게 인수가 됐다. 근데 저는 뉴캐슬 측에서도 이 맨시티의 판결에 대해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들어온다 치더라도 돈이 있는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보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물론 이 세부적인 거를 다 따져봤겠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왔던 게 스폰서십 부풀리기를 통한 분식회계였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죄가 나왔는지 그 프로세스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해킹으로 인한 건지 뭔지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덕영이 얘기한 것처럼 무자비한 돈을 쓸 수도 있다. 뉴캐슬도. 네, 그러니까 그 CAS 측에서 얘기를 한 게 그 이제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됨에 있어서 효력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거를 피해가든 아니면 본인들이 좀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든 방법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레가 생긴 거 아니야? 네, 한번. 그렇죠. 설레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향후의 맨시티의 행보 그리고 남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행보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판결은 나왔고 네. 이거에 맞춰서 아마 당분간 유럽 축구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뉴스는 완전히 요거에 대한 시끌시끌할 얘기가 거예요. 시끌시끌하겠네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기자들 반응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직 뭔가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계정이나 뭐 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밝히지 않은 굉장히 공신력 높은 많은 기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분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요거 올리는 이 영상은 빠르게 속보 형식으로 네.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 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또 추후에 저희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